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혁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대박 난다는 말에 은퇴자금 5천만 원 털었다. 시골까지 파고든 코인 광풍,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더 나가서 채굴기라든지 아니면은 듣보잡인 잡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유튜버에 낚이고 코인 투자자 피눈물, 이런 얘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마 오늘 시점으로도 어마어마한 대폭락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안전자산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약간 일정 부분 전문가들은 5% 정도를 이렇게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올인했을 때 문제점은 너무 심각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요. 다시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더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가상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과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무시할 수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 코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니어들이거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벼락거지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그 돈을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벌써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 번 잘 타이밍이 맞아서 굉장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루에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뭐에 거의 한 2배 이렇게 뛰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재미를 들리게 되면 거의 도박에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저에는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예금이 10개 중 8개가 0%라는 겁니다. 제로 금리가 되니까 야, 이 금리 속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넣기도 뭐하고요. 또 거기서 그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그렇다고 돈은 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생기고 하다 보니 아주 코인은 소액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거기를 투자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번 잘 되면은 굉장한 그 희열이나 성공 승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더 큰 베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마카오에 이렇게 지인을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굉장히 도박을 싫어하는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에 한번 이렇게 재미를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밤을 새는 경우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됐고요. 또 거기서 그것에 도박 페인이 된 분들도 여러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두려운 건데요. 정확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나 평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승률, 그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청년들 경우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시니어들인 경우에도 약 1%라고 보고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에서 보다시피 가상 자산으로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금의 디지털 금으로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여기까지는 자신의 여유 자금에서 5%까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갖는 그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시니어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 지식의 속도만큼 중요한 게 이런 자산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폐 가치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풀게 됨으로써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에 있는 투자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그 타격은 의외로 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 박탈감도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니어들이 이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곱씹어 보고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은요, 이러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미국 달러 자산도 좀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5% 미만의 변동성 높은 자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들은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박 난다는 말에 은퇴자가 5천만 원을 털었다. 그러면 낭떠러지인데 이 낭떠러지에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저도 일부 경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건강 뉴스입니다. 그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교수님이었던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님이 계신데 저도 초반에 이제 시니어 라이프를 시작할 때 박상철 교수님의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에 잠깐 그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서 그곳에 어떤 것이 장수의 비밀인지를 밝히는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신 교수님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정리하는 당당한 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자라는 것, 즉 베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앞으로 아무리 그 이전에 많았더라도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말랑말랑한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새 그 톱사 한예슬 씨보다 70대 여배우인 윤여정 선생님을 시니어 모델로 쓴다 이런 그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요새 세대라는 겁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Z세대는 1997년부터의 그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밀레니얼 세대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 세대인 민주화라든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뭐 20대쯤 돼서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졌고요. 인터넷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Z세대는 거기서 더 나가죠. 그래서 이 X세대가 부모님인데 그 Z세대인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녔고 또 이제 스마트폰은 굉장히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익숙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평등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생존에 대한 동기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Z세대인 경우에는 그 이러한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문화에 맞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구닥다리라든지 그 시니어들이 잘못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윤여정 선생님처럼 도전하고 말랑말랑한 분들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기사죠. 한 줄로 간단히 MZ 세대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에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시니어들은 아마도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거나 저처럼 민주화를 기억하는 그런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지금 대세를 이루는 그 젊은 분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디지털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고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새마을 운동 민주화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체감도가 다를 수 있는 세대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빨리 흐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모사랑 효도인 경우에 어, 여기에 이제 김지희 대표님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LG전자부터 그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이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 감성 로봇을 만드셨는데 그 기능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손자, 손녀의 모습을 한 효도를 이렇게 그 만들어서 효도를 효손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연구를 하냐면 AI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들이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쓰시는 말에 대해서 그 용어를 정리하고 그것을 이미 AI 기업과 함께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 발짝 한 발짝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마인즈랩과 같이 해서 효돌이 노인 세대가 생활 속에서 겪는 디지털 소외, 우울감 등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바타 서비스 및 감성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부모 사랑 효도도 인형의 모습을 가지고 옛날에 부모님의 정서적인 것에 멈췄다면은 아마 그 큰 호응을 받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이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시니어들의 그런 말이나 이런 대응을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건데 빅데이터 기반으로요. 이것을 바탕으로 아바타 서비스 감성 콘텐츠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한 박수를 보이고 그동안 보여줬던 진정성이 어떠한 다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끝으로 그 건강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절대 이런 운동하지 마세요라는 그 뉴스가 있습니다. 1분이라고 제가 이제 가끔 잘 보는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갑자기 퇴직을 하고 나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하는데 과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과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계단을 내려올 때는 조심하셔야 하는데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엽기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니어인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오히려 악효과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퇴직 후에 운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즐기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요추염자라든지 이런 그 문제점들이 생겨서 현재도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천천히 수준에 맞게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걷기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바르게 걸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조명지 대표님도 강조하는 건데요. 걸을 때 어깨에 힘을 빼고요. 그 다음에 발을 요새 또 뭐 20cm 더 멀리 한다는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으로 걷는다는 느낌으로 앞을 내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꿈치부터 해서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게 되고요. 그 팔은 내려뜨렸고 대신에 그 엉덩이에 힘을 주고 특히 이제 배 있는 쪽에 힘을 주게 되면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복근에 힘을 엉덩이 쪽에 힘을 줬기 때문에 어깨도 꼿꼿하게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으면은 쉽게 지치지도 않고 많이 걸어 지근이 단련되고 그리고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잘못하면은 서서히 오징어처럼 말려 들어가 상체부터 구부러지고 하체는 하중이 심하게 실려 점점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니어들이 이제 운동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보다는 똑바로 서고 정확하게 걷는 것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코치들이 가르쳐 준 것을 보고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